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한없이 품격 있고 따뜻하며 마치 부드러운 햇살처럼 느껴지다가도 막상 거리가 좁혀지면 그 빛 뒤에 숨어있던 짙은 그림자가 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편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유지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이치를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겨우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끼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온전히 다 열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간이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슬플 정도로 그 밑바닥이 보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흐릿한 얼룩이나 약함, 그리고 작게 웅크리고 있는 자존심 같은 것들이 꽉 차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칠 때 사실은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이 보였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너무 밀착하면 관계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묘미이자 번거로움이며 동시에 애틋함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보여주지 않을 용기 또한 어른이 갖춰야 할 다정한 배려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마치 따뜻한 온수와 같은 그 모호한 거리감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가장 오래 지속해주는 법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참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그저 4개의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일 뿐인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마음의 습관, 그리고 아주 작은 허영심까지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이 형상화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생각했습니다. 집은 그렇게 쉽게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초대를 기점으로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초대받은 쪽에서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대개 비교라는 고약한 감정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남과 비교를 하고 많은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어수선하게 사네, 혹은 나보다 훨씬 잘해놓고 사네, 이런 사소한 감상들이 어느덧 자존심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인 철수 씨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날 이후 철수 씨의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진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 씨는 제 지인의 집을 보며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인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소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섬세합니다. 닿으려고 한 적이 없어도 스치는 바람만으로 상처를 입는 얇은 종이 같달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요. 거기에는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마음의 깊은 방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상대의 숨결을 가만히 느껴보는 정도의 신중함, 딱 그 정도가 적당한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아주 살짝 거리가 있는 편이 서로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훅 하고 좁혀지는 순간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상처나 약점들이 슬쩍 얼굴을 내밀곤 하지요. 저는 젊은 시절 그런 모습들이 그저 상대방의 결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은 사실은 그것이 결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온 흉터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에는 함정 같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버릇,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을 조여오는 쓰라린 기억, 혹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열등감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평소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우연히 빛에 노출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며 마음속으로 실망하고 물러나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상대의 그림자가 크게 보일 때는 사실 나의 그림자 또한 상대에게 투명하게 비치고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거울과 같아서 상대의 약함에 당혹감을 느낀다는 건 사실 나의 약함과도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멀어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중요한 것은 전부를 보지 않을 용기입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훨씬 아름답게 유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채로 남겨두는 배려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깨지기 쉽지만 깨지지 않는 거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거리감은 상대를 재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여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무대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소한 습관이나 꼭꼭 숨겨두었던 고집,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까지 전부 선명하게 비춰내니까요. 마치 빛에 약한 생물이 갑자기 대낮에 햇볕 아래로 끌어올려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인 영숙 씨와 몇 번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즐거워야 할 여행인데도 묘하게 신경이 쓰이고 상대의 아주 작은 행동이 유독 눈에 밟히곤 했지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왜 이랬을까 하며 한숨을 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행은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을 같은 속도로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잘 갈무리해 두었던 생활의 리듬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지요.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산책하다가 마음이 끌리는 가게에 불쑥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이지요.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다름에 예민해집니다.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하며 상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여행의 추억은 사진보다 마음의 마찰로 더 또렷하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겠지요.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상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거리감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처음부터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당일치기 여행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걷는 발소리가 편안한지,
침묵의 시간이 고통스럽지는 않은지, 예기치 못한 선택의 순간에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 작은 감각들이 잘 맞는 사람과는 긴 여행도, 그리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설령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여행의 리듬이 달랐을 뿐이지요. 그것을 서로 탓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거절하는 것이 참으로 서툴렀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일단 네 좋습니다라고 말해버리곤 했지요.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정작 제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수록 그것은 배려도 착함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거절이라는 행위는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리입니다. 지금의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아주 고요하고도 다정한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묘해서 무리한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희생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동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삶의 태도라고 말이지요. 거절할 때는 그저 정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정으로 어렵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돕겠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당신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인생은 사실 어떻게 거절하느냐에 따라 훨씬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 뒤에 숨은 목소리와 온기를 알아차려 줄 테니까요. 거절당한 이유보다 당신의 삶을 먼저 이해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절이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지혜라고요. 그것은 이기심도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는 스스로에게 갖추는 아주 작고 귀한 예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가까운 사이니까 믿고 싶다. 오래된 인연이니 모든 걸 다 말해도 괜찮다라고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뼈대와 같은 것이지요. 한번 부러지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부분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혹은 절친한 친구라고 해서 그 영역을 전부 열어젖히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도 나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가 무너질 준비를 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을 좀 더 여는 게 좋겠어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타이밍에 맞춰 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나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만큼만 살포시 내어주는 것이지요.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내가 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선이 있기에 서로의 마음이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있기에 깨지기 쉬운 부분을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상대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부분을 지켜내면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행위라고요.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이라는 장소는 말입니다. 그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가치관이 아주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집에 누구를 드릴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 왔습니다. 설령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가 심하게 일렁이고 있다면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누군가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마음속 가구 배치까지 전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이 참 많네. 의외로 깔끔하구나. 이런 사소한 감상들이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이거든요. 당신은 아무런 뜻 없이 보여준 것이라도 상대는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상대는 혼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관계의 변화까지도 감당할 각오가 되었을 때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타인의 마음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할지 질투를 할지는 상대방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아예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다정함 아닐까요?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방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다친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정중하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마음의 문이나 집의 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었을 때는 바람이 통하지만 닫고 있을 때는 고요하게 마음이 쉽니다. 그 정적을 지켜내는 것 또한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왜인지 거리를 둔다는 말에서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정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요. 하지만 오래 살며 느낀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때때로 숨을 막히게 합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온 신경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생긴 아주 작은 위화감이 풍선 속 공기처럼 점점 부풀어 올라 결국에는 작은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다정하고 성숙한 존재라 해도 자신과 상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갑자기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기심도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일 뿐이지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좀 더 살갑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친한데 왜 굳이 거리를 둬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사이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는 것만이 애정은 아니거든요. 적당히 물러나 주는 것 또한 깊은 다정함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기만 해서는 고통스럽고 내뱉어야 비로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거리를 두었을 때 멀어져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갈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물리적인 거리로만 겨우 이어져 있던 얇은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곁에 남을 사람은 말이죠. 거리가 생겨도 반드시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저는 그런 관계들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온전히 다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이해받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 이치는 조금 다르더군요. 사람은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나 또한 누군가를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훨씬 평온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을 다해 말을 해도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돕고 싶어서 건넨 손길인데 상대는 그것을 간섭이나 동정으로 느낄 수도 있지요. 그것은 결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지도를 들고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경험도 가치관도 아픔의 모양도 제각기 다른 풍경을 보며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전부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굳이 말을 쏟아내어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침묵 속에 흐르는 온기가 더 잘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뿜어내는 결을 더 잘 알아차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숨을 쉬고 어떤 얼굴로 웃으며 어떤 무게로 단어를 고르는지 그 정적인 부분들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려 들면 상대도 나도 지치고 맙니다. 무리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리는 더 멀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저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부서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소중한 여백이 생겨나니까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이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무겁게만 만드는 이도 있지요.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번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억지로라도 붙잡아둘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어지지 않는 관계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멀어져야 할 사람은 그저 조용히 멀어지게 두면 됩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상처 입는 것은 결국 내 손바닥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번번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앗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정작 우리가 거절하면 안색을 바꾸며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행동하곤 하지요. 예전에 저라면 거기서 또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더 상냥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쪽은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뒤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붙잡지 않았을 때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당신이 정중하게 거절해도, 당신이 단단하게 선을 그어도 당신의 그 마음을 찬찬히 헤아려 줍니다. 화를 내는 대신 이해를 건네줍니다. 그런 사람들과만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인연을 맺어가면 됩니다. 마음이란 억지로 넓히려 하면 찢어지고 억지로 오므리려 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이로부터 평온하게 멀어지는 능력은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소중한 기술입니다.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떠나간 이들보다 내 곁에 남아준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따스했는지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타인을 마주할 때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엄중한 사실이지요. 남에게 맞추고 눈치를 살피고 나를 깎아내며 얻은 평화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진짜 나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타인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기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무시한 다정함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쳤는데 웃어주고 거절하고 싶은데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작은 무리들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서 비명으로 터져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은 사실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다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킴으로써 상대에게도 거짓 없는 진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키워가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뿌리가 엉켜시 들고 너무 멀면 비바람에 꺾입니다. 그 절묘한 거리감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이지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배움의 시기가 온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당신 곁에 머무는 이유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하고자 했던 그 흔적이 상대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는 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세상 모두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인생은 다시 고요하게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이 울창한 숲속에서 부디 당신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당신의 마음 뿌리만큼은 꼭 단단하고 소중하게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